안녕하세요. 54세 된 박정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83세 되신 저희 어머니가 며칠 전 인천공항에서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 가족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남매 중 막내고요. 첫째 형은 59세로 대기업 부장님이고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둘째 누나는 57세로 간호사를 하시고 수원에 계시죠. 저는 부천에서 중소기업 영업팀장으로 일하면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정말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저희 3남매를 키우시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죠. 아버지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셔서 여기저기 조금씩 투자를 하시긴 했지만 저희는 그냥 중산층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5년 전 가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그날 저녁까지도 괜찮으셨는데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더니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가셨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걱정된 건 어머니였어요. 평생을 아버지와 함께 사셨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시니까 어떻게 지내실지 막막했거든요. 형과 누나는 각자 바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모시기 어렵다고 했어요. 저도 솔직히 24평 아파트에 저희 부부가 사는데 어머니까지 모시기엔 좀 빠듯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집에 자주 찾아뵙기로 했어요. 주말마다 장을 받아드리고 하루에 2번씩은 안부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도 처음엔 괜찮다,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스러운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자주 넘어지시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다가 또 부엌에서 넘어지셨다가 한 번은 새벽에 응급실에 모시고 간 적도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깜빡깜빡 하시는 게 늘어났다는 거였어요.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신다거나 같은 약을 2번 드신다거나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형과 누나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된다. 양로원에 모셔야 한다. 형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간호사인 누나도 동조했죠. 내가 봐도 혼자 계시기 어려우신 상태야.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셔야 해. 저만 혼자 반대했어요. 어머니가 양로원은 절대 싫다고 하셨거든요. 한 번은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정훈아, 나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양로원은 정말 싫단다. 하지만 형과 누나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어요. 가족회의를 몇 번 했는데 항상 3대 1이었어요. 어머니와 제가 반대하면 형과 누나, 형수와 매형까지 가세해서 양로원 입소를 주장했죠. 정훈이가 책임질 거야? 만약에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도 각자 생활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살 수는 없어. 형의 말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 드리고 주말마다 어머니 집에 가고 그러면서도 항상 걱정이 되는 생활이 3년째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제 아내도 처음에는 이해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감을 표했어요. 여보,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 형님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전문적인 곳에서 돌봄을 받으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거야.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 안전이 걱정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 의사를 무시할 수도 없고 밤마다 잠 못 이루면서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 형이 최후 통첩을 했어요. 올해 안에 결정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내가 좋은 양로원 알아봤는데 한번 견학이라도 가보자. 어머니는 끝까지 싫다고 하셨지만 결국 견학만이라는 조건으로 따라오시기로 했어요. 그날이 바로 몇 달 전이었는데요. 그날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양로원에 도착해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 상담사가 비용 얘기를 꺼냈어요. 이곳은 월 200만 원입니다. 입소금은 따로 없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아, 그 정도면 괜찮네. 나도 마이애미에 콘도 5채 있으니까. 그 순간 저희 3남매는 모두 멍해졌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형이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아, 너희들이 몰랐구나. 아버지하고 20년 전부터 미국 부동산 투자를 했었어. 마이애미 콘도를 5채나 사놨는데 지금 값이 많이 올랐더라고. 저희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그런 큰 자산을 가지고 계신 줄 전혀 몰랐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놀라운 얘기였어요. 아버지가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는데 어머니가 영어를 좀 하셔서 함께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조금씩 마이애미 콘도를 사 모으기 시작하신 거죠. 처음에는 한 채 샀는데 값이 너무 잘 올라서 하나씩 더 사게 됐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5채까지 늘어났지.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처음에 한 채당 10만 달러 정도에 샀는데 지금은 5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5채면 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억이 넘는 거였어요. 그 순간부터 형과 누나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어머니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지금에서야 하세요? 어머니 혼자서 그런 큰 자산을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갑자기 양로원 얘기는 쏙 들어가고 어머니 자산 관리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저는 좀 씁쓸했어요. 어머니가 가난할 때는 양로원에 보내려고 하더니 돈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모시고 싶어 하는 거 보면서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머니가 몇 달에 걸쳐서 마이애미 콘도를 모두 매각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서 차근차근 정리하시더라고요. 왜 파세요, 어머니? 임대료도 나올 텐데. 제가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도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그리고 몇 달 후 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나 세계 일주 여행 갈 거야. 저희는 또 한 번 기절할 뻔했어요. 83세에 세계 일주라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신대요? 너무 위험해요. 형이 반대했어요.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치매도 있으신데 어떻게 혼자 여행을 가세요? 누나도 걱정했죠. 하지만 어머니 의지는 확고했어요. 평생 아버지 뒷바라지 너희들 키우느라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못했어.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어머니는 이미 여행사와 상담도 받으시고 시니어 전용 세계 일주 상품도 알아보셨더라고요. 6개월 동안 유럽, 미주, 아시아를 돌아보는 일정이었어요. 전문 가이드도 따라오고 의료진도 동행한다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모든 걸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형과 누나는 완전히 반대 모드로 돌아섰어요. 어머니 정말 위험해요.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돈이면 안전하게 양로원에서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해외에서 병이라도 나면 치료받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나는 83년을 살았어.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남은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저는 이번에는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며 사셨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오신 분이 이제 자신을 위해 사시겠다는데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하고 싶으시다면 해야죠.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자 형과 누나가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정훈아, 내가 책임질 거야. 만약에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는 항상 그렇게 무책임해. 현실을 좀 봐.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머니 인생이잖아요. 83세라고 해서 꿈을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는 출발 준비를 차근차근 하셨어요. 여권도 새로 만드시고 필요한 예방접종도 맞으시고 여행용품도 하나하나 구입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설레어 하시는 게 보였어요. 정훈아 고마워. 내가 내 편을 들어줘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젊을 때 세계 일주가 꿈이었거든. 하지만 결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못했지. 이제라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뻐. 그런 어머니를 보니까 제가 더 기뻤어요. 평생 가족만 생각하며 사셨던 분이 이제 자신의 꿈을 이루신다니까요. 드디어 출발일이 다가왔어요. 어머니는 한 달 전부터 짐을 싸기 시작하셨어요. 여행 가방 2개에 필요한 옷들과 약들을 차곡차곡 넣으시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비상 연락처도 적어놨어. 매주 화상통화도 하자. 어머니는 스마트폰도 새로 사셔서 화상통화 방법도 배우셨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는 모습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출발 하루 전날 형과 누나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정말 안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면 정말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왜 굳이 위험한 길을 가려고 하세요? 형과 누나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무릎까지 꿇으면서 말렸어요.
하지만 어머니 의지는 확고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은 해야지. 너희들 걱정은 고맙지만 이건 내 인생이야. 그리고 드디어 출발 당일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설레어 하시며 마지막 준비를 하셨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형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히 가지.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훈아, 내가 없었으면 이 여행도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저는 울컥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형과 누나가 가족들과 함께 공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 가지 마세요. 형수와 매형까지 나서서 어머니를 말렸어요. 심지어 조카들까지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공항 로비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요. 하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간다. 6개월 후에 건강하게 돌아올게. 그리고 출국장으로 들어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정훈아, 내가 유일하게 내 편이었어. 고맙다. 어머니가 출국장으로 사라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었어요. 감동과 자랑스러움 때문이었어요. 형과 누나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83세에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시는 모습이요. 어머니가 떠나신 지 이제 한 달이 됐어요. 매주 화상통화를 하는데 정말 행복해 하세요. 지금은 유럽에 계신데 파리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83세 할머니가 배낭을 메고 에펠탑 앞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좋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 줄 몰랐어. 다음 주에는 이탈리아 간다. 어머니 목소리에는 정말 생기가 넘쳤어요. 형과 누나는 아직도 걱정한다고 매일 저한테 전화해요. 정말 괜찮을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어머니가 정말 행복하시다는 걸요. 사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싶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능하거나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20년 넘게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엄청난 자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 계시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도 깨달았어요. 부모님을 안전한 곳에 가둬두는 게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지지해 드리는 게 진짜 효도라는 걸요. 어머니가 세계 일주를 마치고 돌아오시면 저는 어머니께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싶어요. 부동산 투자 방법도 배우고 싶고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사실 수 있는지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 은퇴하면 어머니처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어머니가 몸소 보여주셨거든요. 어제는 어머니가 스위스에서 보내신 사진을 받았어요. 알프스 산맥을 배경으로 찍으신 사진이었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여기 공기가 정말 좋다.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 것 같아. 어머니 메시지를 읽으면서 저는 또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형과 누나도 이제는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니까 다행이야. 형이 며칠 전에 말했어요. 내가 좀 성급했나 봐. 어머니 의견을 더 들어볼 걸 그랬나. 누나도 반성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앞으로 4개월 더 여행하실 예정이에요. 유럽을 다 돌고 나면 미국으로 가서 그랜드 캐니언도 보시고 마지막에는 아시아 여러 나라도 방문하실 거래요. 저는 매주 어머니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여행 이야기를 듣는 게 정말 즐거워요. 어머니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시는 이야기들이요. 정훈아, 여행하면서 느낀 건데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야. 마음만 젊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어머니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인생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선택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미래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어요.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말했어요. 당신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 하세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요. 아내도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많이 감동받았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멋지게 늙고 싶어요. 어머니는 여행하시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계세요. 같은 여행 그룹에 있는 다른 시니어분들과 친해지셔서 함께 다니신대요. 여기서 만난 할머니들이 정말 재미있어. 다들 나이는 비슷한데 정말 활기차게 사시더라고.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 저도 기뻤어요. 혼자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고 계시니까요. 지난주에는 어머니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책에서만 봤던 그림을 실제로 보니까 정말 감동이었어. 죽기 전에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감사해. 어머니 목소리에서 진짜 감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사진들을 보면 정말 활기차 보이세요. 출발 전에 치매 초기라고 걱정했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으시니까 오히려 더 생생해지신 것 같아요. 여행하면서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 새로운 것들을 보고 배우니까 뇌가 활발해지는 것 같더라고.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83세에 6개월 동안 세계 일주라니 정말 무모한 일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잘 지내시는 걸 보니까 제 걱정이 기우였구나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하시는 게 보여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오셨는데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어머니 여행이 끝나면 저희 가족 관계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번 일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됐거든요. 형과 누나도 이제는 어머니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늙은 부모가 아니라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번 일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83세 어머니가 이렇게 용기 있게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지지할 수 있었던 제 자신도 자랑스러워요. 앞으로 어머니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저는 어머니께 정말 많은 것들을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여행하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그리고 어머니의 부동산 투자 비법도 배우고 싶어요. 20년 넘게 꾸준히 투자해서 그런 큰 수익을 내신 비결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요. 무엇보다 어머니처럼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어머니가 몸소 보여주셨거든요. 83세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는 어디선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내일은 독일 베를린에 도착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베를린 장벽 유적지도 보시고 브란덴부르크 문도 구경하실 예정이래요. 역사 공부도 다시 하게 되네. 젊을 때 배운 건 다 까먹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새롭게 느껴져. 어머니가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신기한 게 어머니가 여행을 떠나신 후로 저희 집 분위기도 많이 밝아졌어요. 매주 어머니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여행 이야기를 듣는 게 저희에게도 큰 즐거움이 되었거든요. 제 아내도 요즘 자주 말해요. 어머니 보니까 나도 나중에 하고 싶은 일 리스트를 만들어야겠어. 나이 들어서도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요즘 저희 부부는 은퇴 후 계획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해요. 어떤 취미를 가질지, 어디에 살지, 뭘 하면서 지낼지요. 어머니가 저희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선택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 말이에요. 며칠 전에는 회사 동료들한테도 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정말 놀라더라고요. 83세의 세계 일주라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부럽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용기가 있으시면 좋을 텐데. 동료들 반응을 보니까 어머니가 정말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어머니는 여행 중에도 저희를 많이 걱정해 주세요. 정훈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겨라. 아내한테도 잘해야 하고. 형하고 누나한테도 안부 전해라.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마음은 이해한다. 어머니다운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멀리 계시면서도 가족을 생각해 주시는 모습이요. 그리고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사진들을 보면서 저도 여행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평소에는 해외여행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어머니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가보고 싶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니 여행 끝나시면 함께 국내 여행이라도 해야겠어요.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좋지. 국내에도 가볼 곳이 많은데 함께 다니자. 어머니와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안부 인사 정도였는데 지금은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누거든요. 어머니 여행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세계 지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어머니가 어느 나라에 계신지 지도로 찾아보고 그 나라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체코 프라하에 간대요. 프라하 성도 보고 카를교도 걸어보신다고 하시네요. 아내와 함께 인터넷으로 프라하 여행 정보를 찾아보면서 어머니가 무엇을 보고 계실지 상상해 보기도 해요. 형과 누나도 이제는 어머니 여행을 응원하는 쪽으로 돌아섰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건강하게만 돌아오시면 돼. 형이 며칠 전에 한 말이에요. 내가 좀 성급했나 봐. 어머니 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양로원 얘기부터 꺼냈으니까. 누나도 반성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잘 지내시는 걸 보니까 제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게 놀라워요. 여행 보험도 충분히 들어두셨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계획도 다 세워두셨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나도 무모하게 떠난 건 아니야. 다 계획이 있어. 어머니가 출발 전에 하신 말씀이 맞았어요. 지난주에는 어머니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모차르트 생가를 방문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음악을 좋아했는데 모차르트가 살았던 집을 실제로 보니까 정말 감동이었어.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피아노를 치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에 대해서 모르는 게 정말 많았구나 싶었어요. 너희들 키우느라 피아노도 팔았는데 나중에 돌아가면 다시 배워볼까 해. 어머니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어요. 83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시는 의지가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벌써부터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피아노를 선물로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어머니 여행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어머니도 한 명의 독립된 개인으로서 자신만의 꿈과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저희가 그걸 몰랐을 뿐이고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저는 어머니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도 더 듣고 싶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어머니처럼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해보고 준비해 나가려고 해요. 어머니는 내일 독일에서 네덜란드로 이동하신다고 하셨어요. 암스테르담의 튤립 정원을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꽃을 좋아했는데 그 유명한 튤립 정원을 실제로 볼 수 있다니 정말 기대돼. 어머니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마치 처음 여행을 떠나는 젊은 사람 같았어요. 저는 매주 어머니와 화상통화를 하는 시간이 정말 기다려져요. 어머니가 새롭게 경험한 것들을 들으면서 저도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사진들을 보면서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감상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에요. 지난주에 받은 사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머니가 스위스 알프스에서 찍으신 사진이었어요. 만년설이 쌓인 산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계시는 어머니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기 공기가 정말 맑아. 몸도 마음도 정화되는 기분이야. 어머니가 보내주신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형과 누나도 이제는 어머니 사진들을 받아보면서 즐거워해요. 어머니 정말 젊어 보이시네. 83세가 맞나 싶을 정도로. 누나가 며칠 전에 한 말이에요.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멋지게 늙을 수 있을까? 형도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를 보호하고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꿈과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양로원에 가기 싫다고 했을 때 저희는 어머니의 안전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과 의지는 생각하지 못했죠. 다행히 어머니가 숨겨두신 자산이 있어서 이런 멋진 여행을 떠나실 수 있게 됐지만 만약 그런 자산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저는 어머니 편을 들었을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머니가 원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을 거거든요. 어머니 여행이 끝나려면 아직 4개월이 더 남았어요. 유럽을 다 돌고 나면 미국으로 가실 예정이에요. 그랜드 캐니언, 나이아가라 폭포, 옐로스톤 국립공원 같은 곳들을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에는 워낙 넓어서 한 달은 있어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계획하신 미국 일정을 들어보니 정말 알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시아 몇 개 나라도 들르실 예정이에요. 일본, 태국, 베트남 같은 곳들이요. 아시아는 가까우니까 나중에라도 또 갈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둘러보고 싶어. 어머니의 꼼꼼한 성격이 여행 계획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가 이 모든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여행담을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인생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뀌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것이니까요.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저희 가족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서로를 더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처럼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시작해 보려고 해요. 어머니는 83세에 세계 일주라는 꿈을 이루고 계세요. 저도 언젠가는 제 나름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지지할 수 있었던 제 자신도 자랑스럽고요. 앞으로 어머니가 보내주실 여행 사진들과 이야기들이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어머니가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오시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의 용기 있는 도전이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보여주고 계시니까요. 83세 어머니의 세계 일주 여행기 정말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